다음 주제는 SaaS 사업의 경영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제품 산업이 종래 패키지 사업에서 SaaS 사업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모습이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드웨어 단품을 팔던 사업에서 하드웨어에 번들링된 디지털 서비스로 최종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양상하고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키지 사업이 SaaS 사업으로 전환돼 가는 추세라는 것이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의 그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MIT의 Center fo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CISR에서 많은 기업들을 실증 연구를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 변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새로운 양상의 비즈니스 모델, 그걸 우리가 보통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부르죠. 그 디지털 비즈니스의 모델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많은 기업들의 실적 연구를 통해서 추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종축은 기업이 어떤 밸류 체인상의 업스트림에서 어떤 서플라이어 역할이 강조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최종 소비자와 연결되고자 한다. 서비스로. 그런 의미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 옴니 채널을 향해서 간다. 기업들이. 한편으로 횡축을 보면 어떤 독립된 개별적인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뭔가 에코시스템에 참여하는 하나의 모듈러한 하나의 요소로서의 그 에코시스템에 참여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 기업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추구한다. 그 크게 두 축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이 지금 소프트웨어 제품 산업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종래 패키지 단품으로 만들어서 라이센스 판매를 하던 것을 이제는 SaaS라는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특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첫째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가입자를. 우리 SaaS를 사랑하고 사용해주는 가입자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가 이 SaaS 사업 생존의 아주 관건이다. SaaS 사업을 시작하고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가입자가 생각보다 잘 안 모인다. 가장 그게 안 좋은 현상인 거죠. SaaS 업자로서는 일단 가입자가 모여야 사업이 출발한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SaaS 사업을 구축해 나갈 때 가입자를 많이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MIT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이 SaaS 사업에서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단독으로 혼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찾아서 올라타야 되고, 또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바뀌었다, 새로운 승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올라타야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을 잘 올라타야 되고, 그런 수직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 상품들, 보완 서비스들하고 횡적으로 많은 보완 서비스랑 서로 API를 통해서 횡적인 연결을 해야만 국제시장에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급자들하고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코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 SaaS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얘기했지만 이게 단품 매출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고객하고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그 회사의 운영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빨리 구축을 못하면 그러면 이제 사스 사업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결국에는 모두 이 새로운 IT 기술에 대부분 기반을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기 스매시 그랬지만은 소셜, 모바일, 애널리틱스 같으면 빅데이터, AI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IoT 이런 새로운 IT 기술을 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역량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SaaS 사업을 경영 모델을 잘 구축하셔야 장기적으로 수익 동반 성장을 하는 좋은 SaaS 사업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입자 확보 면에서 보면 그 가입자를 빨리 많이 빠른 속도로 가입자 베이스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낸 소리냐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선진국의 선진사들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랙티스가 기법이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또 그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애자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애자일 개발, DevOps 이런 새로운 사업 창출 내지 제품 개발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여기서 보다시피 그게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그 과정을 거쳐요. 5개 과정을 루프를 도는데 empathize라는 거는 내가 나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대상 고객하고 empathize를 해야 된다. 감정이 뭐라 그럴까 이입이 될 정도로 완전히 동화돼야 된다. 내가 고객이 느끼는 걸 같이 느끼고 고객의 고통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고객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만큼 고객하고 마주대하면서 연구를 하고 고객을 파악해야 된다. 그런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define 뭡니까? customer problem. 이 고객이 내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 명제,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면 이 고객은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어떤 새로운 보다 나은 customer experience, 고객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서비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라는 customer problem의 definition이죠.
그 디파인을 하고, 그 이제 커스터머 문제, 해결해야 될 커스터 고객의 아주 아픈 문제들을 파악했으면 그걸 풀어줄 솔루션을 아이디에이트 해야 된다. 솔루션을 구상해내야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구상해내고 그 구상된 솔루션을 프로타이핑을 아주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실제품을 만든 게 아니고 고객한테 나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고객한테 가져가서 제공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검증하기. 고객 검증을 하는 사이클이 돌아요. 그 사이클이 도는 게 디자인 띵킹이고, 그 실제 이 프로타이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는 솔루션이 구체화되면 실제 이제 제품 개발로 들어가야죠. 제품 개발 과정이 이제 린 스타트업 과정이에요. 린 스타트업은 세 개의 단계가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돕니다. 그래서 build, measure, learn 요 세 개 사이클이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아이디에이션이 된 것을 프로토타입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빌드의 초보 단계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다.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테스트 한다는 게 여기서는 메저죠. 빌드를 해서 시장에 던지고 출시를 하고 그 출시된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계량적으로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측정된 계량치를 분석을 해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러닝은 뭘 러닝해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객이 사랑하는 그런 밸류 포드, 가치 내지 기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아주 작은 단위로 반복적으로 인크리멘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증분을 만들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몇십 번 하죠. 사실은 소프트웨어 같으면 하루에도 몇십 번 하는데 뭐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늦어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실제 그동안 한 달 동안 개발한 제품의 증분을 시장에 소개를 해서 기존에 있던 제품의 기능에 요번에 추가된, 한 달 동안 개발한 추가된 기능이 고객한테 어필을 하는지, 고객들이 그거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바로 고객이 와서 가입하고 쓰고 돈을 내고 해나가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킬 건지 버릴 건지 pivot or persevere 그러죠. 린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그런 러닝을 통해서 제품을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적응시켜 나가는 그런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사이클을. 그러니까 지난번 저 챕터에서 얘기했듯이 아마존이 0.63초마다 새로 개발된 기능을 시장에 선보인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사이클이 돌아요. 사이클이. 그럼 이제 실제 빌드 단계, 뭔가 소프트웨어 제품의 추가적인 기능을 자꾸 만들어서 빌드해서 디플로이하는 그런 개발 과정이죠. 이 개발 과정을 이제 소위 애자일 디벨롭먼트, 애자일 개발이라고 부르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스크럼, kanban, 요즘 같으면 세이프, 데드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선진사들이 쓰는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크럼을 사례로 보여줬네. 스크럼을. 그래서 새로 개발될 기능들을 백클럭에 넣어서 그 백클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또는 하루면 하루마다 그 스프린트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 사이클 동안에 개발을 해서 스프린트를 돌려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인크리멘트를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시장에 인크리멘트가 나오면
요번 스프린트에서 개발한 결과를 리뷰를 하고 결과가 좋으면 시장에 던지죠. 그러면 다시 린 스타트업 사이클로 올라와서 시장에 던진 이 프로덕트 인크리멘트가 고객들에게 좋은 반향을 보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소위 이노베이션 어카운팅 그래요. 혁신 회계라 그러죠. 그런 새로운 회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이 되면 또 의사결정된 대로 requirement를 정해놓고 또 개발을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해서 또 죄송합니다. 2주 해서 다시 또 major launch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트너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 가트너에서 Enterprise Architects Combine Design Thinking, Lean Startup, and Agile to Drive Digital Innovation. 그래서 이게 뭐 꼭 CS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선진기업이, 제조업, 은행, 모든 선진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이제 생존을 가능해지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되면서 거기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존하려면 이런 새로운 방향에 맞는 디지털 변혁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이걸 추진하느냐라고 보니까 기업의 아키텍트들이 디자인 띵킹과 린 스타트업과 애자일 개발 기법을 컴바인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 제품을 만들어 나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한두 개 회사가 하는 짓이 아니고 구글, IBM, 뭐 전세계 제조업체 GE의 뭐 보쉬 모든 기업들, 선진 기업들이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고객 경험, 우리가 타겟을 하는 고객들이 이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너무 혁신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근데 그거를 창출해내는 어프로치가 가장 효과 있는 게 디자인 띵킹, lean startup, agile development 요 세 개가 합쳐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이죠. 하이프 사이클. 그래서 요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하이프 사이클이에요. 몇 년도냐 하면은 요 보면 2017년도예요. 2017년. 근데 2016년까지만 해도 SaaS가 여기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었는데 2017년에 사라져 버렸어요, SaaS. Where's SaaS? SaaS 없어요, 여기 지금. 그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그게 완전히 비즈니스 as usual, 뭐 완전히 머추어된 산업이고 모든 기업이 그 솔루션을 누구나 당연히 아주 범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거를 하이사이클에서 졸업을 시켜요. 하이사이클에서 졸업이 되죠. SES는 2017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다는 거는 SES는 이제 완전히 포화된 성숙된 산업으로 선진국 같으면 보통 기업이 평균 자기네가 쓰는 기업 정보 시스템 중에 뭐 한 7, 80%를 SES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SES를 활용하는 면에서 아주 늦은 나라예요.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SES 확산이 안 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SES를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 팔약하면은 고민이 뭡니까? 별 수요가 없어요. SaaS를 적극적으로 쓰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가입자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 안 되겠다. 출구는
글로벌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은 뭐 누구나 사스를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쓰니까 이제 패키지는 잘 안 사죠. 웬만하면 이제 사스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있죠.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 근데 거기는 또 뭐예요? 이 공급업체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미 위너 테이크스 올 해서 시장 점유율을 막강하게 차지해버린 강자가 온 분야에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스 산업이 좀 늦게 출발해서 이제서 사스를 새로 시장에 진출해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내 시장은 수요가 마땅치 않고 해외 시장은 경쟁이 너무너무 이미 강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잘 판매가 안 되고 사업이 크게 번져지질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무엇을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고객을 공략하겠다 하는 게 분명해야 되고 일단 그 이제 내가 만들 제품의 그 카테고리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든. 그 수백 개 중에 제일 잘한다는 한 상위 서너 개 업체들이 지금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가서 얘들을 다 찾느냐? 해외에서 이미 잘 만들어서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석권해버린 업체들을 좀 연구를 해야 제품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니치 솔루션을 하려니까 선진국의 기존 선두 기업들이 아직 어드레스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니치 분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품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제품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제일 많이 그 캐탈로깅 돼 있는 데가 게뎁. 보면 getup.com 또 capterra.com 이런 데 가면은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들, 애플리케이션들을 상세 카테고리별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SaaS 제품들이 쫙 캐탈로깅 돼 있어요. 거기서 또 그 링크를 찾아 들어가면 그 실제 회사 사이트로 넘어 들어가고 그 회사 사이트에 가서 제품을 한번 트라이얼 버전을 또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 해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경쟁 분석을 상당히 하지 않으면 마치 손자병법에서 나를 모르고 적을 모르면 백정백패다. 적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 적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적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연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 막연히.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최강의 적을 연구를 하다 보면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가다듬어졌구나. 기능이 참 많구나. 이런 걸 적을 알고 나면 나가 상대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정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그런 이제 손자병법에 얘기하는 그런 이제 경영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 뭐 AI 기술법도 계속 발전하고 뭐 블록체인이니 IoT 쪽이니 해서 플랫폼도 계속 발전하니까 늦게 출발한 회사가 이점이 있어요. 이미 사장을 선점한 한 10년 전에 개발한 제품보다 이제 새로 개발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점이 있어요. 왜?
그 사이에 플랫폼 기술이니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원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과 가치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니치 솔루션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내 머릿속에서 야 이거 대단한 걸 내가 생각했어. 그 자화자찬이죠. 이게 진짜 시장에서 고객들이 야 기존 제품들 세계 인류 하는 거 1등 제품보다 니께 나요 하고 한 그런 호응을 해주는지는 빨리 개발을 조금씩 해서 인크리멘트를 릴리즈 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 검증을 빠른 릴리즈 사이클을 통해서 해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SaaS 제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했을 때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스크럼, 세이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는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실천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소프트웨어 이퀴티 그룹이라는 데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 데이터인데 SaaS Public Market에 대한 정보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상장된 주식시장에 상장된 SaaS 업체들 이 경우에 100개입니다. 100개 잘 나가는 상장된 SaaS 업체들의 경영 실적을 여기에다가 집계를 해 놓은 거예요. 집계를 해 놨죠. 그래서 100개 기업의 평균치를 보니까 2020년 첫 분기에 1사분기에 보니까 요 TTM Revenue Growth, 이 TTM이라는 건 뭐 Trailing 12month 뭐 그래서 1년이요. 연간 매출, 최근 연간 매출의 연 성장률이에요. 근데 100개 상장 사이스 기업의 평균 연 성장률이 27%, 27%. 또 이게 잘 나가는 100개 상장 세스 기업의 평균 이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1%예요.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야, 이 세스 사업이 저렇게 상장까지 되고 잘 나가는 기업인데도 평균이 마이너스 11%일 때는 이게 수익 내기가 엄청 어려운 사업이구나. 수익 내기가. 근데 성장은 또 이래 잘하는 사업이다. 이게 초반에는 적자를 무릅쓰고 일단은 성장을 해야 돼요.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해서 성장이 돼서 카스터머 베이스가 단단히 확보가 되고 그 사이에 아까 원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많은 부분이 있죠. 싱글 인스턴스를 유지해라. 소화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서비스 단위로 개발해 나가라. 인프라 자동화를 최대 활용해라. 셀프 서비스로 모든 걸 자동화해라. CMP,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써서 백엔드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해라. 자동화를 통해서 원가를 줄여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률은 차츰차츰 떨어지고 적자율은 조금 개선이 돼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생존하는 SaaS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지금 여기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아까 그 연간 매출액, TTM revenue, 연간 매출로 나눈 비율, 이게 뭐예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 하면 이게 상장 기업이니까 시가총액이에요. 이 기업의 주식 총액이죠. 주식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배율이에요. 그 배율이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죠. 이 기업의 가치를 이걸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죠.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기업이다. 주식 투자가들이 볼 때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받는 그 수치인데
이 수치가 8이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IBM이 제가 최근엔 안 봤지만 대개 한 2 정도 돼요. IBM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껏해야 한 4 정도 돼요. 근데 이게 100개 기업 평균이 8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호가를 받는 거예요. 이 주식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부자 회사들인 거예요. 부자. 주식 가치로 보면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높다.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미래 가치를. 언젠가는 이놈이 흑자로 돌아설 거고 이런 성장 속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을 확보를 할 것이고 그때 가면은 이제 내부 유보가 많이 쌓여 나가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많은 배당이라든가 주가 수익을 줄 것이다 하는 기대치죠. 기대치. 그래서 이게 성장률이 높고 수익률은 낮고 한데 그러면 내가 사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내가 건강한 회사인지 난 이건 가능성이 없는 회사인지 대충 뭐를 가지고 가늠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뭐 말은 복잡한데 에비타 에빗 EBITDA margin 이게 뭐죠?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 정도 돼요. 영업이익. 그래서 이익률과 매출 성장률, 연매출 성장률을 더했을 때 요게 40% 이상이면은 아주 우량 기업인 거예요. 세스가. 그래서 세스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로스 레이트는 높고 마진은 안 나오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로스 레이트는 천천히 떨어지고 이제 마진이 올라가면서 40% 이상을 유지해 나간다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예요. 이게 많은 통계 분석 결과 이거를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쇼피파이라든가 투일로라든가 이런 막강히 잘 나가는 회사들, 세수 회사들, 오토데스크 이런 것들이 40%가 넘어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30에서 40%, 또 이런 회사 다큐사인 이런 것들 20%에서 30%, 웍데이 이런 것들 그래서 40% 이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우량 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치를 재무 수치를 잘 관측을 하면서 가입자 초반에는 이 매출 증가, 다시 말해서 subscriber, 가입자 베이스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는 나 홀로 사업이 안 돼요, 이제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 홀로 못해요. 그래서 나를 밑에서 받쳐주는 플랫폼, 또 나의 기능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고객한테 더 큰 가치를 합쳐서 줄 수 있는 보완제. 이거 두 가지죠. 수직적으로는 내 밑에 깔아야 되는 TES, IS, CMP. 그죠? 그 다음에 뭐 AI, IoT 등 특수 분야의 플랫폼들. 이제 이걸 세계 최고 인류 플랫폼만 써야죠. 싸고 좋은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수직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소위 complementary SaaS, 나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SaaS들, 대체로 horizontal한 앱들이에요. 어떤 기업의 형태라든가 업종에 상관없이 어느 기업이나 사람 또는 개인이나 필요로 하는 아주 커먼한 horizontal한 앱들은 무조건 나가 다 연결을 해서 고객들이 쉽게 전부 통합된 거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에코를 형성해서 소위 whole product solution,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다 제공하는, 그 중에 내가 하는 거는 아주 니치 기능 100분의 1이지만 100분의 99가 무료로 연결할 수 있는 수평적인 앱들을 내가 쫙 연결해서 시장에 던졌을 때에 고객들은 나를 선호해 준다. 왜? 자기가 필요한 기능이 한꺼번에 다 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려니까 내 CS가 오픈 API를 벌리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앱들의 API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좋고 공짜고 내지는 싸고 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붙여서 고객들이 이렇게 결합된 기능을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해야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예로 비트릭스 24라고 이 중소기업용 아주 범용 소프트웨어죠. SaaS죠. 비트릭스 24를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수평적인 앱들을 이렇게 API를 통해서 결합을 시켜놨어요. 결합을 시켜놔서 뭐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들, 뭐 태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트래킹 이런 거 하는 소프트웨어들, 챗, 인스턴트 채팅, 비디오 컨퍼런싱 이런 솔루션들, 네, 문서 관리, 도큐먼트 관리, 그다음에 공유 드라이브, 뭐 드라이브 저장소를 무료로 쓰는 거, 캘린더 일정 관리, 메일, 이메일, CRM, 클라이언트 고객, 클라이언트 서포트, 그다음에 텔레포니, 콜센터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인사관리, 모바일 서포트 등등 해서 웬만큼 인기 있는 범용 앱들은 다 미리 결합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비트릭스만 그랬냐? 모든 잘 팔리는 SaaS는 이런 수평적 결합을 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을 초반부터 잘 설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으면 붙여서 고객한테 더 큰 가치를, 싼 값에 더 큰 가치를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가를 통제해야 된다. 원가를 통제를 하려면 결국 뭡니까? 자동화밖에 없어요. 직원이 고객이 늘어나면서 직원을 자꾸 뽑아야 되면은 이게 원가 압박에 때문에 뭐 레비뉴 들어오는 거는 뭐 그냥 사용량만큼 월 단위로 이렇게 피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 인건비 고정비가 팍팍팍 늘어나면 이 수익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셀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려니까 뒷단에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가 자동화돼야 된다.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CMP,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서비스들을 그것들의 API를 활용해서 우리 백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서비스 캐탈로그를 띄우는 거, 고객이 셀프 서비스 컨트랙트 맺는 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옵션 고르고 결정하는 거, 가입하는 거서부터 프로비저닝 이 모든 것이 최대한 자동화됐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뭐 디지털 마케팅, 프라이싱, 오더 매니지먼트 이거 BSS에 해당하는 거죠. backend 비즈니스 서포트 서비스 해서 이 부분의 자동화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들면 안 되시고 이런 거는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잘 골라서 그 API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그 API를 구성해서 나의 자동화된 백엔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이런 게 없으면 사업이 시작도 못해요. 빌링이 안 된다 쳐보세요. 서비스가 가입을 했는데 얼마나 쓴지 미터링을 해서 월말에 빌링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안 해놓으면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SaaS 솔루션의 일부입니다. 이게 백엔드 오퍼레이션이 SaaS 프로덕트의 일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개발에만 몰두했고 이런 그 제품을 사업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게을리하면은 막상 사업을 시작해서 서비스 출시한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져 들어와요. 쏟아져 들어와. 그런 거를 피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이거를 구상해서 제품하고 연계되도록 이런
CMP 서비스들을 가입하고 연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패키지 사업을 할 때는 그 밸류 체인이 가치 사슬이 이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우선 공략할 고객 세그먼트를 정하겠죠. 누구한테 팔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고객한테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가치 명제가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시장 검증을 하겠죠. 시장 검증을.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면 이 제품이 많이 팔리겠다 싶으면 제품 개발을 하겠죠. 패키지 개발을. 패키지 개발을 했으면 그다음에 상인이 파는 거죠. 라이센스 팔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치 사슬이 간단한데 이게 세스 사업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커스터머 세그먼트 정하고 밸류 프로포지션을 검증을 하고 그러고 당연히 제품 개발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벌써 PAS IS를 선정을 해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단계가 들어오는 거죠. 세스 사업할 때는. 그래서 PAS IS를 선정을 해서 그 기반으로 제품 개발을 할 것이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제품의 SaaS 형태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가입을 받고 쓰게 해주고 또 서비스 레벨 약속한 거를 제대로 지켜지나 마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인시던트 처리를 해서 고쳐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완전히 없었던 새로운 경영 프로세스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근본적인 경영 프로세스를 전부 재구성을 해야 돼요. 리엔지니어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디자인이 되면 그 프로세스를 구현해 줄 CMP를 골라야죠, 이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골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CMP들의 API를 가지고 이 백엔드 프로세스가 최대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엔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시작되겠죠. 웹 마케팅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하나 둘씩 가입이 시작될 거고 고객이 가입하면 바로 즉시 서비스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이 돼야 되고 서비스가 이제 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사용이 시작될 것이니까 고객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약속한 SLA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고객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또 서비스를 픽스해주고 하면서 또 커스터머가 쓰는 거에 대해서 빌링을 하고 그래서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패키지 사업체들은 할 일이 전혀 없었던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가 패키지 사업을 한 30년 잘 했는데 이제 사스 사업을 좀 일부 해보자. 이건 뭐 기존 뭐 우리 회사에 뭐 기존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있고 뭐 영업도 있고 뭐 개발 조직도 있고 인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 기존 회사의 조직과 경영 프로세스 돌아가던 거 가지고 뭐 세스 하나 숟갈 하나 얹는 거니까 얹어서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시작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aaS는 전혀 다른 업종이다. 패키지 사업하고 전혀 다른 업종이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지금 전부 마스 그러죠.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그래서 자동차 하드웨어를 파는 데서는 큰 이익을 이제 앞으로 내기 힘들고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산 구매자한테 서비스를 늘 제공을 해서 뭐 내비게이션 서비스 또 뭐 이티켓팅 서비스 또 고장 났을 때 뭐 프리벤티브 메인티넌스 리모트로 해서 소프트웨어니까 리모트로 고쳐주는 서비스 그 서비스를 가입하게 해서 그 서비스 피를 만들어내야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 사업이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포드, GM, 무슨 다임러, BMW, 폴쉐 할 거 없이 전부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이제 서비스 사업체다. 그래서 그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카쉐어링이라든가, 오토매틱 파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 자동차를 공장에서 자동차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딜러 통해서 유통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서 팔던 업체가 이제는 고객 하나하나를 가입을 받아서 고객 하나하나가 원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서비스가 나가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체제로 회사가 바뀐다는 건 뭡니까? 자동차 회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기존 자동차 회사 운영 프로세스, 경영 프로세스 가지고는 그 사업이 되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창업이다. 패키지 업체가 사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재창업이다. 다시 회사를 창업하는 같은 마음가짐으로 회사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종업원들을 잘 뽑아야 되고 또 기존 종업원들을 이 새로운 비즈니스 마들 또 새로운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 그래서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결국에는 사업의 성공은 역량에 달려요. 역량에. 이게 선진사 대비 너무 역량이 치우치면은 이 사업을 아주 원만하게 해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기술 역량 확보로 원가는 줄이고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높여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운영 자동화, 또 싱글 인스턴스 가지고 모든 고객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능력, 또 인프라 자동화 기능을 파스 IS의 인프라 자동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애플리케이션을 소아로 설계하고 그거를 소아 국제 표준 기술 기반으로 구현을 하고 또 소아 구조를 만들어낼 때 많은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는 공통 서비스로 분리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선진 공법, 선진 소프트웨어 공학 이거를 이제는 직원들의 훈련을 시켜서 준비된 역량을 가지고 해 나가셔야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만들어서 던져보자 근데 했을 때 여러 가지 고충이 뒤에 와서 따라온다 그런 거죠. 또 이 같은 기술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내보내서 삐뚤은 방향으로 한참 개발해서 투자만 날리는 게 아니라 조금 개발해서 던지고 조금 개발해서 던지고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파악을 해서 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댑티브, 시장 적응적 반복 점증 개발 필수다. 이걸 위해서도 멀티 테넌스 아키텍처, 인프라 자동화 기술의 활용, 소화 필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